네, 12월의 첫날, 12월의 첫 거래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인 만큼 좋은 정보의 황금 맥점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모셔봤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2월의 첫날을 이렇게 또 함께하게 돼서 기분도 좋은데요.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도 올랐기 때문에 네. 밖은 정말 꽁꽁 추운 날씨지만 우리의 마음은 좀 따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워낙에 또 10월부터 뭐 4분기에는 상승장이 온다, 큰 장이 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정보의 황금 맥점이 꼽은 맥점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의 맥점 키워드 쌍바닥 패턴, 낙폭 성장주의 반격이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쌍바닥을 다지고 이제 전환점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낙폭이 큰 성장주들의 반격 앞으로도 기대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종목들 추천을 해주셨고 종목들 분위기도 좋은 모습 잠시 후에 또 AS 통해서 알아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채팅창에도 종아님께서 날씨는 추워도 시작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이대로만 간다면 산타랠리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 기대가 너무 큰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예. 네. 자, 일단 어쨌든 뭐 10월 오늘 첫 거래일에 우리 시청자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예, 하여튼 금년도 마무리 잘 이렇게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 날씨나 미국 증시나 참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예, 뭐 따뜻했다가 갑자기 동장군이 엄습했고 제가 실은 어제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자료도 준비하고 찾아보고 그러는데 네. 야, 미국 증시가 이렇게 별로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살짝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좀 잠들었는데 또 새벽에 깨고 나니까 미국 시장이 한 3시간 만에 났어요. 급등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봐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가 어떤 미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좀 앞서서 어느 정도 이렇게 포커스팅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바로 기술적 분석이 좀 때로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 10월 달 초에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때 다 비관이 있어야했거든요. 그 4분기 큰 장이 온다 말씀드렸고 또 11월 달도 양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진짜 그 3시간 남겨놓고 드라마틱한 그런 연출이 이제 됐습니다만은 양봉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주간 단위도 보게 되면은 전약 후강이 될 것이다. 뭐 밤방송이나 또 뭐 낮방송이나 이렇게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보람입니다. 자, 키워드로 돌아와서 왜 쌍바닥이냐? 자, 한번 볼까요?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때 이제 10월 달에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 이게 이제 바닥이었거든요. 이때는 두려웠죠. 17%나 오르고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조정이 이격증이라서 여기서는 외바닥, 쌍바닥을 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코스피 차트인데요. 한번 주봉을 보셔도 이게 이제 위스연 밑꼬리 패턴이라 해서 이번 주 양선을 예견을 해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을 보시게도 역시 또 양선이 났습니다. 자, 코스피도 거의 뭐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코스닥도 좀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쌍바닥이죠. 사실은 이제는 저는 코스닥이 더 훨씬 더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주봉을 보셔도 역시 이러한 모습, 예, 이거 양선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또 월봉을 보셔도 역시 그러한 이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제가 이제 4분기에 큰 장이 온다라고 바로메트로 봤던 것은 뭐였냐면은 자,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논쟁이 됐던 소위 말해서 고금리,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 다 그런 것들, 특히 우리나라 고환율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 그러냐면은 이것이 다 바닥을 쳤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닥에 그러니까 고점이기 때문에 상승의 클라이막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움직였던 그 지수는 시장은 좋을 것입니다. 그런 거죠. 또 하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형 지표라고. 음봉 3개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게 역전난방치 음선에서 역시 4분기 큰 장 양선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지수로 봐도 괜찮고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그런 대목이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카멜레온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추나추동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동작을 또 엄습하면은 또 이제 봄 되면은 새싹이 나고 꽃이 필 겁니다.
항상 추운 겨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저점 줬을 때 이렇게 담아 놔야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보통 우리 말해서 테마성, 이게 또 저가주 이런 종목들에서 많이 쏠림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주식 3전에서 그 주식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면 개인의 투매에 있는 곳에 주가 상토 없고요. 개인의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날 때 거기서 주가 급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지금 외국인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2달 동안 6조 이상을 매수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 하나가 2조 가까이 매수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앞으로 시장 흐름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저녁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 종목을 하나 볼까요? 자, 일단 삼성전자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어떤 모습인지 볼게요. 이건 좀 굉장히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역헤드앤 숄더에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한번 일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바로 이게 머리 부분 역헤드앤 숄더에 나와서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대형주가 가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몇천 원짜리 개인 투자에 많이 쏠리면서 한 건 상대로 눌릴 수밖에 없어요. 네. 다 함께 불매혹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가 그렇고 LG전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모습인지 이럴 때 매수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 같은 거 이게 다 좋은 종목들이 눌렀을 때 이렇게 가고 있다. 또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떤 거냐면 시장의 질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G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보게 되면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서 투자의 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달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저희가 그러면 오늘 장은 어디에 주목해야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앞서 저랑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위원님께서 이 자료 삭제해버릴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네. 우리 수정이까지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12월 이제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12월 달 저녁에 독수리 탑법인데 네. 이거 좀 우리 시청자분께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좀 자료도 만들었는데 또 월요일에 브리핑 하셨다고요. 제가 월요일에 브리핑했던 OTT 얘기라서 위원님께서 한 발 늦었다고 예, 삭제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그런 스틸은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하여튼 농담이고요. 네. 자, 이제 12월 달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낙폭 성장주로 보셔야 돼요. 낙폭 성장주. 왜 나스닥이 급등 나왔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럼 낙폭 성장주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냐면 신규 상장주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규 상장주는 10월에서 11월 달 우후죽순으로 엄청 많이 지금 상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량에서 수급에서 딸리죠. 희소성이 결여돼 있죠. 근데 밸류에이션은 탄탄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항상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보는데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낙폭 성장주, 아까 뭐 대형주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걸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OTT 그를 보셔야 돼요. OTT 12월 달에 많이 이제 발표되는 때가 네. 많은데 우리 수정 앵커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그냥 스키핑 할게요. 잠깐 보세요. 이게 이제 뭐 네. 넷플릭스가 있고 티빙이 있고 또 뭐 쿠팡도 있고 쭉 있는데 이거 중요치 않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12월 7일 날 커넥트가 이제 그 OTT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는 네.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카지노예요. 개인적으로. 최민식, 손석구 이등의 걸출한 배우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컨텐츠들이 중앙이에요. 이거 BAE 엔터테인먼트 제작했는데 이거 JTBC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네. 것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 노란톡 나올 텐데 여기서 제가 시간상 못하고 또 우수경기까 했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제가 이게 타이밍 되면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에 아무래도 저희가 브리핑 통해서 이슈를 좀 전달드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또 위원님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클리 유망주로 꼽아주셨던 종목들 AS 해보겠습니다. 먼저 9월 유망주였던 피플바이오와 상신 EDP 계속해서 최근에 또 한 번씩 시세가 또 나오고 있어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62%, 44% 각각 자랑하고 있고 앞서 OTT 관련주
얘기를 주셨는데 애니플러스 10월 20일 유망주였습니다. 이 종목 진짜 정말 저평가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높은 흐름 나타내고 있어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30% 기록하고 있고 모트렉스까지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나씩 AS 부탁드릴게요. 일단 피플하고 그다음에 또 상신 EDP는 딱 2달 됐네요. 네. 뭐 나쁘지 않죠? 하여튼 뭐 60% 넘게 하나 또 40%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 자, 피플바이오는 제가 15,000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역시 뭐 좀 비교적 정확히 찍어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제 이것은 좀 스키핑 할게요. 만약에 음선 3개 정도 주면은 그때는 한번 다시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상시 EDP는 이게 소위 말해서 2차 전지에서 제가 숨은 그런 진주로 발굴해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바로 삼성 SDI의 그 원통인 캔을 납품을 회사인데 역시 이거 한 44% 올랐거든요. 전고점 돌파를 잘 관찰해 보시죠. 단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관심이 20에서 나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고점 돌파하면 좀 이런 종목들은 매크로하게 볼 필요도 있어요. 왜 주봉 보게 되면 만약 이번 주 눌림 주면은 그 다음 남은 게 한 21,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21,000원에서 21,500원 보시고 그다음에 애니플러스는 우리 앵커님이 그러셨거든요. 저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 이거 또 가져오셨어요? 그러셨죠. 저는요 항상 주식을 할 때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을 보거든요. 야, 갈 종목이 안 가면 AS 겸해서 또 한 번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일단 34% 좀 상승이 났는데 이것을 좀 이격 주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이제 다 수익도 실현하셨을 거예요.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이 밴드 기준선이 대략 한 3,300원 정도 됩니다. 여기 오면 제 관심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제가 또 이렇게 들고 나왔던 게 바로 모트렉스예요. 바로 이 자리였죠. 저점이었죠. 자율주행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정고점에서 제가 목표가를 드렸는데 12% 올랐거든요. 뭐 적절히 수익 챙겼을 거고 이제 모트렉스 수익 챙겼으면 제가 바로 또 다음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네. 그 종목 관심에 넣는 것도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율주행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얘기 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 DY 보겠습니다. 예, 바로 그런 관련 종목입니다. 네. DY는요, 사실 올해 이제 매출 한 1조 정도가 이렇게 원래 그 예상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자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DY 오토, 또 DY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정확히 이름이 뭐 좀 길어서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 DY 오토가 어떤 회사냐면 자율주행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센서 클리닝이 뭐냐면 자율주행 할 때 보면은 이게 카메라가 있죠. 그러면 카메라가 오염물질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끗이 이레이저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건 그 상당히 기술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현기차에 납품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리비안에 거의 독점 공급할 겁니다. 이제 테슬라도 어제 급등 나왔는데 리비안도 앞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독점 공급하면 매출이 나가겠죠. 그다음에 또 DY 파워가 있습니다. 이거 유압 실린더예요. 중장비에서는 유압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현대, 투산, 인프라코아는 물론 캐터필라, 볼보, 그 또 일본의 히다치 이 글로벌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죠? 이건 여러분들 딱 생각나시죠? 어떻게 생각납니까? 아하, 불쌓기 하게 되면 현대 건설 기계라든가 네옴시티, 그다음 우크라 재건 관련주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예, 그래서 숨은 수혜주다. 저는 이 종목을 상당히 이 회사를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예, 노조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공유제에서 그런 기업 문화에서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DY를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저평가돼서 완전 다중바닥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DY를 보기에 앞서서 똑같이 진성 TAC 한번 차트를 잠깐 보실까요? 네. 이게 지금 최근 핫하게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네. 그런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은 대략 한 3천 매덕 대 4천원 가까이 되고 우리 그 지금 DY는 1,000 매덕에 불과해요. 네. PBR도 훨씬 저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이 대략 9,000원 정도 가야 진성 TC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이게 밸류에이션이 비슷한데 너무 저평가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합이죠. 네. 그래서 성장성도 담보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제 재미있는 게 이런 어디 포스코 스툴리온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거 어디 상한가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리튬.
아니요, 그것도 있고 네. 그 포스코에서 민노총 탈퇴한다 그래서 이게 상한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기업 문화 쪽으로 보게 되면 저는 경영을 전공했으니까 이런 것 한번 우리가 눈여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DY 차트를 말씀드리면은 예, 다중바다에서 가고 있거든요. 자, 시초가에서 6,000원 정도 모트렉스 이후에 한번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자리다. 6,000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복합 모멘텀 가지고 있는 DY에 대해서 얘기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7,000원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세비캠 또 들고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매수의 기회가 온 걸까요? 제작진에서 상당히 짜가지고요. 밤방송에서 170% 났는데 네. 우리 그 저기 제작진에서 3개월 된 건 다 지우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때가 이제 와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 앞으로 2차 전지를 보실 때 이걸 보셔야 돼요. 물론 양극재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다음에 양극재, 쉘 같은 거, 에코프레방 같은 거 15배 올랐거든요. 또 한 번 15배 더 오를까요, 여기서? 저는 이제 봐야 될 게 펠버트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정극,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첨가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무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하는데 세비캠이 바로 그겁니다. 세비캠은 전구체, 양극재, 폐전지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고요. 또 반도체 등 폐상 재활용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상당히 좋고요. 2024년부터 10년 동안 LG화학에 전구체 복합재액 납품 계획을 맞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작년에 매출이 300억이지만 2025년부터 LG화학, 온리 LG화학만 해도 1,000억 정도가 예상돼요. 그럼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탄산 리튬이라든가 이런 사업, 신규 사업도 있다. 그런 거 눈여볼 필요가 있다. 차트를 보실까요? 어떠냐면 정말 바닥이죠. 월봉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음봉 3개짜리. 네. 그래서 음봉 3개가 많이 내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서서히 좀 매크로하게 보면서 대응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98,000원,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뭐 기억이 납니다. 워낙에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했고 상장 전부터 얘기를 주시면서 수익은 170%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만큼 다시 한번 얘기를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좀 간단하게 볼게요. ABL 바이오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핵심 포인트는 밤사이에 바이오젠에서 그 치매 치료 이제 레카네밥 그것이 좀 괜찮게 나왔잖아요. 네. 물론 뭐 중간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것이 이제 1월 달에 FDA 그 승인 신청한다고 그래요. 그에 대한 관련주예요. 그게 왜냐면 그랩 바디 B가 있는데 그게 모멘텀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뇌혈관 장벽 투과율을 그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뇌혈관 다 키워드가 연결이 되죠. 보셔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ABL 001 등 지금 하반기만 들었어도 라이센스 아웃이 3건이나 돼요. 현금 자산은 1,100, 1,200 정도 된다. 차트 보시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다 아는 계단식 상승파 N자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초가에서 23,800원 정도 매수,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황금 맥점 포착주들 하나씩 짚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또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산타랠리를 이끌 숨은 종목들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앞서 AS 했던 상신 EDP도 그랬고 DY 같은 종목도 다 숨은 종목들이었는데 네. 오늘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마음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개입 투자분들 아까 그 쏠림 현상을 이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수익 나신 분들은 이제는 수익을 그때서 패를 바꿀 때가 됐다. 오늘 어떤 종목이 좋은지 제가 8시 반부터 하루 종일 여러분들 또 미국 시간도 많이 올랐잖아요. 기분 좋게 출발할 겁니다. 함께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하나요? 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장중에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